네, 오늘자 공략 좀 확인해 보기 전에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가 계속 좋아요. 뭐 챗GPT 관련해서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0조의 매수를 하겠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상승하는 건데 과거에 AI 관련 중에 가장 매출액이 높은 회사고요. 실적이 흑자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게 9,000원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9,000원 돌파하지 않을까. 뭐 9,000원 뭐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10,000원까지 노려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AI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바로 단기 이슈보다는 중장기 이슈로 저는 9,000원 잡았지만 10,000원, 11,000원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챗 GPT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떤 이슈가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제가 봐도 그렇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금방 꺼질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매출액이 좋은 회사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 풍선이 있는데 저는 노란 풍선은 이제 아까 화장품주들 올라가듯이 이제 노란 풍선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기본적으로 10,000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봐도 10,000원은 너무 낮지 않나 더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0,000원부터 차익 실현하시면서 현금 확보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드리는 게 오픈엣지인데 요게 또 이제 오픈엣지 요게 이제 그 상승을 제가 뭐 11,000원을 잡아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요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얘가 또 AI 관련, GPU 관련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11,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 보호회수 해소되면서 이제 공모가는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네. 돌파하면 11,000원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수익률 또 추가적으로 전략까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공략주 첫 번째 라운드 이성웅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MLCC 관련한 종목들 작은 종목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큰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르는 순서대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가 삼성전기를 살펴볼 때 네.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표는 첫 번째로는 MLCC 가격, 네. 그다음에 업황이 돌아설 때 바라봐야 되는 지표는 가동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MLCC 가격 추이, 가동률의 상황, 그리고 재고 주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는 어떤 지표가 어떻게 방향성을 나타내고 해야지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MLCC 가격과 주가는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MLCC 가격 같은 경우의 영향은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 같은 경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재고가 줄어드는 걸 확인이 되었고 이 부분이 주가의 바닥은 재고가 줄어드는 기점부터 나타나는데 네. 추가 상승은 당연히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수요가 중심이 돼야지 가격 같은 경우도 확실히 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요 같은 경우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죠. 지금 단행하고 있는 게 이번에도 플랫폼 단 중심의 경기 부양 구체적인 액수도 한 3자릿수 조 단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소비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경우가 턴을 하는 걸 확인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주가는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는 안착을 하겠죠. 네.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4분기 기준 가동률은 60%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가동률 하단까지 와 있어요. 비용 통제를 위해서 가동률을 낮춰놨단 말이죠. 그런데 지표가 턴을 하면 이 가동률이 올라가는 70% 정도로 올라오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5%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특성을 보고 적정 재고는 한 1개월 중반 정도예요. 이 1개월 중반 정도의 적정 재고가 지금 도래가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 재고 타임을 터치를 해준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죠. 지표가 반등하기 이전에 그 가격대가 반응이 됐고 소비 같은 경우는 아직 4분기 기준으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할 때 주가는 안 빠지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찰해야 될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 추가로 하고 소비 지표가 중국 기준으로 턴을 하는 걸 보여주면 그때는 삼성전기 주가가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주가 지금 보니까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최근에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4만 4천 원인데요. 목표 주가는 17만 8천 원.
오, 꽤 그래도 룸이 있어요. 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18만 원 기준 언급을 드린 거고요. IT 쪽 뭐 핸드셋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IT와 관련된 종목들 상반기는 삼성전기가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소비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연결해서 종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함께 확인해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PSK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요즘에 이제 IT 쪽에 관심 많이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 발굴하시느라 바쁘시죠? 네, 뭐 반도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다 반도체로 채우고 싶다 네, 포트를 네. 그러고 싶은 생각인데 이제 물론 이제 다 반도체가 아니라 실적이 좋은 반도체 중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SK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데 이제 감광학 제거 글로벌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PR 스트립 관련해서 이제 건식, 그러니까 노광 식각 공정 이후에 이제 포토 레지스트를 제거하는 장비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위인데 이제 삼전, 마이크론, 인텔의 주요 고객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 2022년 매출액을 살펴보더도 4,7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000억, 1,070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20%가 넘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적이 괜찮다. 실적도 좋으면서 영업이익도 좋다는 거는 기술력이 인정된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1,000억의 영업이익인데 시총은 5,100억, 5,17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PER을 계산했을 때도 충분히 저 PE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3D 낸디가 이제 앞으로 활성화되고 그렇다고 보면 삼성전자에서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와 관련된 가장 PR 스트립 관련 장비 여기가 이제 그런 메모리 비메모리에서도 고단화 확대 전략에서 수혜가 가장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021년에도 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2022년에도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충분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2 정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8%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알겠지만은 국민연금이 매도를 했다가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외국인들은 한 10%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팔았다가 여기서 지금 현재 다시 8% 매수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2021년에 900억 2020년 1,000억, 올해도 견조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총은 5,000억 정도 되니까 충분히 PER도 낮고 그래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 가격대에서 17,000원대에서 목표가를 24,000원까지 전 고점 근처까지 잡아드립니다. 물론 손절가는 이제 14,000원 잡고 가시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PSK 또 다른 반도체 쪽 지금 종목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계시는데 실적 좋은 반도체 그중에서 가격대 낮은 종목으로 PSK 두 번째 골라봤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성홍 이사의 공략주는 롯데칠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선 아나운서 리포트 소개를 할 때 이 롯데칠성에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술이 있다고 해서 그 뭔지 아시죠? 별빛청아. 아십니까? 별빛청아? 제가 그걸 마셔봤어요. 이게 도수도 한 7도고 맛이 화이트 와인을 섞고 샴페인에 또 기포도 넣어가지고 맛있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저는 사실 알코올 쓰레기거든요. 술을 잘 못 마셔서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 병을 다 비웠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마트를 갔더니 없는 거예요. 다 팔렸대요. 롯데칠성의 이 상승의 배경, 실적을 견인하는 뭔가 주주들이 별빛청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음료수 같아요, 좀. 한번 저도 먹어보도록 데미소다 하겠습니다. 어떤 거 가지고? 별빛청아 얘기 아니신가 봐요. 저는 세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로는 아직까지 저한테는 좀 셉니다. 네. 그 소주 맛이 나니까요. 근데 이거는 술 맛이 안 나요. 저도 한번 드셔보세요. 도전해보겠습니다. 꿀꺽꿀꺽 마실 수 있습니다. 세로가 롯데칠성의 주가를 이만큼 끌어올렸다. 세로도 뭐 없어서 못 파는 정도는 아니죠? 세로는 많이 생산했죠? 네, 세로는 많이 생산이 됐는데 이게 판매되는 부분이 예상치보다 늘 월별로는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주가가 한번 빠졌습니다. 빠진 게 12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늘까지도 한 15만 8천 원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음식료 쪽을 매매를 할 때 특히 주류나 음료와 관련된 제품들의 기업은 4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도 분기에 반영이 되지만
마지막에 더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일회성 비용 감가상각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져서 좀 인센티브 그런 게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단적인 수치는 영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하회할 수는 있어요. 그 점의 특성을 생각을 하고 4분기 실적 뒤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는 원재료의 가격 상승 부담 같은 경우는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간이 도입이 될 때 이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가게 돼요. 수치로 더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음료나 주류 같은 경우에 라인업을 봤을 때 이제 영업 레버리지 발생 구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점은 4분기 기준의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주가 반응이 한 번 더 그러한 일회성 비용을 감안하지 못하고 숫자만 보고 흔들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 대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특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로 그리고 별빛청아 네. 여러 가지 롯데칠성을 이끌고 있는 그런 주류들이 많은데 다양한 이러한 요소들이 좀 실적과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칠성의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제시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 네.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그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2,460억 원 네. 수준이에요. 그 정도는 지금의 판매 평이한 수준을 감안한 이익 전망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턴업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한 2,600억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지만은 그 정도의 돌파 여력은 충분한 기업이기에 음식료 중에서 탑픽군이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최근에 18만 원에서 넘은 뒤로 주가가 올 초에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롯데칠성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 조기조 매니저의 종목은 뭘까요? 자, 수산 인더스트리 오랜만에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또 어떻게 공략할 타이밍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동안 그 신규 상장한 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게 공모 이후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네. 빠졌는데 한미 원전 SMR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 제어 관련 자동화 시스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오늘 어제자로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이제 한 아랍 UAE 관련 경제 사절단 원전 관련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 포함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 자회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매출액이 3천억 정도에서 500억 정도 흑자가 나오고 있는 작년에 이제 513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그 전에도 300억에서 500억 사이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원전주 중에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는데 이제 조금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시총은 3,500억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장했을 때 35,000원 선에서 상장했는데 지금 2만 원대 초중반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제 매출 중에 원전이 42%, 화력이 40%, 그 다음에 신재생이 7.3%.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신재생까지 전반적으로 다 매출로 나오고 있는 그런 알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가 이제 신재생 쪽으로 베트남 태양광 발전, 수력 발전, 그다음 바이오매스, 폐기물 처리까지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R200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14일부터 20일까지 이제 경제 사절단이 갔다 오는데 그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항상 원전주는 새로운 종목에 와서 이제 시세를 분출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종목들은 너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고 신규 종목이 하나 들어오면 그 종목이 잘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게 공모가 대비 저평가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시총은 3,500억인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 지금 35,000원 고모가에서 기관들 매도 받아내고 여기서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저는 매수 추천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저는 3만 원 드렸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모가가 3만 5천 원이다 보니까 3만 3, 4천 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현재 2만 5천 원, 전일 종가로 제가 매수 추천드렸는데 현재가까지 매수하시고 3만 원에서 3만 4천 원까지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밑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수산 인더스트리 확인해 봤습니다. 공모주를 주로 또 공략해서 많은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수산 인더스트리가 최근에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움직임 가운데 목표 주가는 3만 원 꼭 확인해 두시고요.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 또
무료 방송 예정돼 있으시네요. 네, 오늘 뭐 4시에 이제 뭐 유튜브에 조기준 대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뭐 SBB라든가 뭐 마인드랩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목표 달성한 거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신규로 매수할 종목들 1시간 동안 설명 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조기준 대표 검색하시고 4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의 오후 4시 무료 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패트너스 이성웅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략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데 오늘 시장에 대한 업앤다운 의견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을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업이다. 코스피가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을 좀 공략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네. 환율이 지금 1230원대 거의 뭐 진입이 이제 거의 눈앞에 와 있으니까 환율이 낮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올 수 있다.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하기 때문에 굳이 뭐 자금이 크면은 뭐 코스피를 공략하면 좋겠지만 자금이 어느 정도 너무 크지 않으면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은 수익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익률 나오고 있는 종목들 먼저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좀 뭐 자화자찬이 아니라 요즘 수익률이 엄청나게 지금 마인드랩이 그쵸. 2.5%까지 찍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거래일로 우리가 앞전 주 목요일이니까 어제까지니까 딱 3일이죠. 3일 만에 지금 2차 목표가 30%, 31% 드렸네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려서 끌고 가라. 제가 끌고 가라 그냥 저점에서 잡았으니까 끌고 가서 2차 목표가까지 우리가 먹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상대로 말씀드렸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AA 관련주로 축하드리고, 마인드맵은 이제 2차 목표가 31%까지 찍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매매 관점을 좀 보시다 그래요 말씀드리고요. 2만 원 정도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2차 목표가 터치했으니까 이 구간은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올라가는 종목은 항상 굳이 따라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 말씀드리고, 하나 더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편입했던 종목이 또 가고 있습니다. 이스트 서포트죠.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4% 정도 수익인데, 그죠? 저점에서 잡았으니까 이 종목도 마인드랩처럼 수익이 두 자릿수 1차, 2차 목표까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죠? 거래량이 나오면 그때 한 번 정도 15%나 20% 때 한 번 던지면 되는 거지. 거래 없이 올라가면 무조건 끄고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할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 오늘 어떤 종목 네.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지금 현재 가격을 좀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ES24라는 종목인데 가격은 지금 6,000원대인데 한 5,800원. 네, 5,800원 더 제가 좀 깔아놓을게요. 지금 좀 왜냐면 급등을 하고 있죠. 그죠, 예. 네. 갑자기 급등을 해서 좀 깔아놓고, 왜냐면 지금 매수해도 되는 관점이긴 한데, 그래도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가격 전략이 상당히 좋으니까 5,800원에 제가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 마인드맵이나 또 이스트 소프트처럼 빅데이터 기업입니다. 물론 도서 기업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ES24.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주이기도 해요. 이번에 대통령실이 첫 국민 제안 토론 주제로 이제 도서 정가제를 선정하면서 어제부터 급등을 시작을 했는데, 국민 제안 웹사이트에서는 지난 이제 9일부터, 그죠? 9일부터 통해서 이제 도서 정가제 적용 예 허용을 주제로 지금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인터넷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재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도서 정가제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이제 제정이 된 이후에 출판사가 판매하는 모든 가맹물에는 이제 정가가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제로 판매하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어느 이제 11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좀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좀 더 수렴해가지고 문체부가 상반기 중에 이제 도서정가제 협의체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실 도서정가제가 이게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가격 전략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서 가격들이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습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한 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맞는다. 이렇게 말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ES24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온라인 서점 부동 1위 기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 서점 부문 12년 연속 1위 하고 있는데, 한국 산업 고객 만족도 1위 수상을 한 10년 정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에서 인터넷 서점 부문 8년 연속 1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1,900만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ES24에서 책을 한 번도 구입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창립으로의 지금 24주년인데 회원 수가 지금 1,900만 명 정도 빅데이터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누적 방문 수는 한 21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뷰마 이 회사의 이 책의 ES24에 도서 리뷰 수는 한 1,100만 건 정도 되고요. 작가 수는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ES24에서 책을 판매한 작가 수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독보적인 ES24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점이고 급등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한번 재무제표 간단히 한번 좀 보고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한 0.8 정도 청산가치 못 미치고요. 그리고 매출이 한 6,500억대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100억대 이미 진입했습니다. 재작년에 100억 그리고 작년에 126억 2021년이 126억이고 또 2020년 100억이니까 올해도 100억은 무난히 돌파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출 6,500억대 시가총액 1,400억이면 상당히 저평가적 우량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S24 보시게 되면 차트 한눈에 보시게 되면 가격대가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6만 원, 2만 원대에서 뭐 4,000원, 5,000원대까지 내려와가지고 살짝 반등하고 있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거래량 지금 막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5일선을 타고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힘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강할 것 같고 실적에도 문제 없고 너무 저평가 되고 그리고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제가 1차 목표가는 7,000원 7,000원 정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2차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예스24 함께 확인해봤는데 저도 책을 한 2권 낸 사람으로서 도서 종가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시간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